도쿄올림픽이 폐막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과 폭염 속에 씨름하던 국민에게 우리 선수들의 순수한 땀과 열정은 그대로 국민의 기쁨과 희망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단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느 대회보다 메달 색깔과 상관없이 경기 자체를 즐기고 도전하는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 국민의 변화와 달리 올림픽 보도에 드러난 일부 언론의 구태와 민낯은 아쉬웠습니다. 특히 한 선수를 향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의 도 넘은 혐오 발언을 그대로 받아쓰게 하는 태도는 언론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금도를 어긴 것입니다. 기본적인 보도 윤리를 지키는 언론의 태도를 촉구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디 스스로 부끄러움을 아는 이들이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정치 참여 선언 이후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 연일 분노와 실소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몸에 배인 오만 방자가 그대로 드러나는 태도도 문제지만 발언 내용 하나하나가 허위사실에 근거하거나 시대착오적인 것을 넘어 세상을 강자의 정글로 유지하려는 그의 수구적 사고체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 더 황당한 것입니다. 한때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였으며 감히 대선에 도전한다는 후보이기에 일일 일망언을 그저 실수로 넘길 일은 아닙니다. 특히 원전에 대한 일방적 시각과 무지를 드러낸 후쿠시마 발언을 거듭하고도 마치 진위가 왜곡된 것처럼 변명하며 기사 삭제를 요청한 것은 진실에 대한 그의 태도가 얼마나 천박하고 오만한 것인지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여러 망언 이후 오해다, 들은 이야기일 뿐이다, 비열한 정치공세라는 등으로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망나니 칼춤 추듯 권한을 남용한 것도 모자라 검찰 조직 전체를 본인의 정치적 기반을 만들려 이용하며 출마해 놓고도 시대에 주어진 과제에 최소한의 지식과 논리도 갖추지 못한 것은 물론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새몰이로만 일관하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작태일 뿐입니다. 심지어 조국 장관 일가족 수사 결과가 낱낱이 부정되고 있는 재판에 퇴임 후라며 모르쇠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경악할 일입니다. 과거 국정감사에서 직접 진두지휘한다고 의스대던 발언과 배치되는 무책임한 태도이며 그가 가진 책임 윤리를 짐작케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총장의 압박에 따라 호도된 수사의 진실은 재판을 거치며 당사자들에 의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을 현혹하는 이미지 컨설팅을 받고 어울리지도 않는 인스타그램 정치에만 몰두할 게 아니라 허황된 포장으로 민낯을 가릴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지난 4일 대권 출마 선언을 하며 우렁차게 부른 애국가와 사뭇 달라진 헤어스타일을 준비했을 뿐 대선 후보로서 갖추어야 할 시대적 과제에 대한 공부와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을 허탈하게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정치적 중립과 직무의 독립성을 강조하던 직전 검찰총장으로도 모자라 직전 감사원장의 이러한 행태는 헌법과 민주주의 앞에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국민을 배반하고 헌법 정신을 부정하며 임기를 마치지 않고 정치의 길로 들어선 것은 아무리 미사역으로 포장하려 해도 인명권자를 배신한 면종복배의 전형이자 매우 나쁜 선례이며 기관의 명예에 먹칠을 한 악의적 소행입니다. 실은 선수였음에도 심판처럼 행세하던 가짜가 벌인 판정이 어떠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해당 행위들이 어떻게 정치행위가 아니었다고 강변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오로지 일신의 영달을 위해 인명권자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또 다른 욕심을 채우려 무리를 하는 행보는 향후에도 낱낱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물며 국정 운영을 벼락치기로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과 무지의 극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저 문재인 정부 정책에 반대를 위한 반대만 외치며 자기 철학 부재를 홍보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되겠다니 기가 막힐 뿐입니다. 최소한 민주주의와 헌법 정신을 아는 법률가라면 4.4.5입의 이승만이 헌법 가치를 제일 잘 지킨 대통령이라 하거나 국가기관을 이권과 정략에 동원한 이명박을 검찰 중립을 가장 잘 보장한 쿨한 대통령으로 여기는 식의 발상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국가주의와 전체주의의 집단성이 강조되고 개인성은 사라지는 사회로 회귀할 수 없습니다. 애국은 착하게 살다는 문신이 의미가 없듯 절대 권력자가 처벌로 위협하며 강요한다고 형성될 수 없는 것입니다. 부디 국민의 수준을 무시하지 말고 7, 80년대식의 수구적 사고방식과 몸에 깊이 배어버린 편향적 가치 판단을 이미지 조작으로 가릴 수 있다는 망상에서 속히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을 택하는 주권자는 결코 당신들이 생사여탈권을 쥐었다며 내려다보던 피의자나 피고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앞으로도 뼈저리게 느낄 것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언론중재법이 문체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명백한 고의와 허위사실에 의한 가짜뉴스를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 80%가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찬성하며 국민 67%가 언론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입니다. 하지만 언론기득권의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가공된 위험을 과장하며 언론의 자유를 내세우지 말고 그 자유에 합당한 책임을, 그 중요성에 합당한 수준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를 먼저 밝혀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게 먼저라는 점을 충고합니다. 열린민주당은 총선 때 국민께 약속했던 언론개혁에 흔들림 없이 앞장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을 개정해 법사위 상원 기능을 폐지해야 합니다. 지난 7월 23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당 대표 간 국회 상임위원장 교체 및 후반기 법사위원장 국민의힘 내정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교체라는 상황 변화가 있긴 했었지만 전반기 국회가 지속되고 있는 한가운데 양당 간 상임위원장 관련 합의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을 이해할 수도 동의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이미 작년 6월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제기된 것이며 당시 국민의힘당이 스스로 거부해 국회 부의장도 7개 상임위원장도 더불어민주당에 넘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전반기 국회는 그 틀을 유지해가는 것이 맞습니다. 더욱이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1년 전인 지금 국민의힘당 몫으로 약속해주는 것은 민주당 현 지도부의 월권 행위이며 개혁 입법 의지 포기 선언이기도 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목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합의문의 법사위 권한 제한 내용조차 실효성 없는 단순 문헌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단원제 국회임에도 법사위가 사실상 상원 노릇을 하는 걸 허용한 그동안의 국회는 반헌법적 비정상 국회였습니다. 민주당이 여야 대표 합의권으로 의총을 연다고 합니다. 부디 법사위 상원 기능 근거가 된 체계 작고 심사 조항을 폐지하고 국회를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을 당론으로 정하고 이를 실행에 옮길 것을 결의해 주기를 바랍니다. 국회 개혁 역시 촛불 민심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2학기 전면 등교가 가능하도록 모든 정책 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2년째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학교 교육을 받는 시간은 아이들에게 각 발달 단계마다 성장에 필요한 삶의 양분을 획득하는 시기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지적, 정서적, 신체적 성장을 위한 지원을 받지 못하면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설사 팬데믹이 끝나 사후적으로 정상적 학교 생활을 하게 되더라도 지난 2년간의 공백은 이후 성장에 누적적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더욱이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경계 없는 무한 네트워크와 그 안에서 소통과 협력하는 능력을 그 어느 때보다 요구받는 세상임을 고려하면 사회성과 관계 역량을 배울 수 있는 특정 세대의 학교 교육 공백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지난 21대 국회 개원 초기부터 정상적 학교 교육을 위한 지원 정책의 중요성을 누차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학교 밀집도를 최대한 줄이고 학교 방역을 최우선으로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과 재정 지원을 촉구하였습니다. 늦었지만 1년 8개월을 겪고 난 지금에서라도 정부 당국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전면 등교 수업 중심의 정책 추진 노력을 하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코로나 4단계가 지속되는 상황이라 정책 결정에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위해서도 우리 사회 미래를 위해서도 가장 먼저 문을 열고 가장 늦게 문을 닫아야 하는 곳이 학교여야 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2학기 전면 등교 여건을 제공하는 일에 흔들림 없이 임해야 할 것입니다.